키워드는 몇 개를 사용해야 될지, 또 순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띄어쓰기는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해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키워드에서 고인물들을 다 뚫어내고 상위 노출된다는 게 당신은 거상이 될 사람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우리도 상위 노출 기회가, 이건 모음전 상품명 작성 기준을 알아야 보이는데, 어차피 넣어야 될 첫 번째 옵션명을 고려해서 넣었다는 게 점수도 더 높게 가져가면서 검색 확률도 굉장히 높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덤블링입니다. 지난 소싱 영상에 이어 오늘은 상품명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품을 잘 팔기 위한 제1의 조건이 뭔지 아시나요? 가격, 상세 페이지, 마케팅? 아닙니다. 제1의 조건은 바로 노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검색 기반 쇼핑 플랫폼에서 노출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키워드, 즉 상품명이 되겠죠. 많은 대표님들이 상품명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다? 네, 최초 상품 등록 시 노출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상품명만 잘 작성한다고 해서 상위 노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네이버 쇼핑 결과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많이들 보셨죠? 즉, 우리가 상품명을 작성하기 위해 키워드를 선별하고 조합하는 작업의 목적은 이 적합도와 신뢰도 영역에서 가점을 받기 위함인 거죠. 짧게 설명드리면 적합도는 이제 고객들의 검색 의도에 맞게 상품을 등록했는지를 판단하는데, 필드 연관도와 카테고리 선호도로 노출 가중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간단히 말하면 필드 연관도는 예시처럼 리바트 이지마인 책상이라고 했을 때 브랜드 및 카테고리에 리바트 이지마인 책장을 정확하게 기입한 상품들이 우선 노출된다는 거예요. 카테고리 선호도는 강아지 백팩이란 상품을 등록할 때 캐리어, 소품잡화, 캐리어백 여러 카테고리 중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카테고리에 등록된 상품에 더 높은 노출 가중치를 준다는 겁니다. 즉, 필요한 정보를 정해진 곳에 잘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신뢰도 영역은 가점이 아닌 지키지 않았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입니다. 남들보다 앞서진 못해도 최소한 뒤처지지 않으려면 감점은 받으면 안 되겠죠? 네이버는 다음과 같이 상품명 SEO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론은 중복이 되거나 혜택 수식 문구가 많거나 특수문자, 지나치게 긴 상품명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랭킹이 떨어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남은 하나, 인기도. 이게 찐이에요. 최신성,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신상품 일시적 랭킹 노출 유도, 밑줄 짝 별표 땡땡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적합도, 신뢰도는 판매에서 준비 단계 영역이었다면, 인기도는 이제 실전 단계입니다. 매출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죠. 기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우리는 상품 위에 뉴란 딱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일주일이거든요. 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따 지인에서부터 사돈의 8촌까지 있는 인맥은 다 연끌해야 되겠죠. 우린 이제 상위 노출되는 상품명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희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상품명 작성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상품명 작성에 들어가 볼 건데요. 막상 상품명을 작성하려고 하면 키워드는 몇 개를 사용해야 될지, 또 순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띄어쓰기는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의 무한 루프에 빠져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해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명을 작성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 선별, 조합, 검증 이 4단계를 거치면 돼요. 오늘도 역시나 제가 필요한 난방 텐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와, 난방 텐트 장난 아니네요. 무려 주간 트렌드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보고 한 게 아니라 딸아이가 사달라고 해서 난방 텐트를 먼저 검색해 볼게요. 자, 카테고리가 어디죠? 네, 생활건강, 생활용품, 생활잡화, 난방 텐트입니다. 그럼 다시 아이템 스카우트로 돌아와서 연관 키워드에서 엑셀로 다운받아 주시고요. 페이지 가공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 있는 행에 커서를 클릭한 다음에 Alt D F를 하면 필터링이 됩니다. 그리고 첫 행을 고정해 줄게요. 그런 다음 제일 먼저 해당 상품이 등록된 카테고리 키워드만 볼 수 있도록 검색창에 난방 텐트를 입력해 다른 카테고리는 다 체크 해제를 하겠습니다. 키워드 분류도 쇼핑성만 남기고 정보성은 빼줍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숨김 처리를 하는데요. 저는 쇼핑성 지수부터 모바일 검색까지 다 숨김 처리를 합니다. 검색수에서 숫자 내림차순으로 필터링을 하면 큰 검색량부터 나열이 되고, 이렇게 하면 수집 단계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쉽죠? 상품명을 작성하는데 봐야 되는 것들만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가 수집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키워드를 선별해 주면 되는데요. 선별 기준은 메인 키워드 1개, 세부 키워드 5개로 선별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너무 많이 해봤자 복잡하기만 하고 다 쓰지도 못합니다. 난방 텐트가 당연히 메인 키워드가 되겠죠. 거기에 세부 키워드는 방안 텐트, 침대 텐트, 원터치 난방 텐트, 실내 텐트, 아기 난방 텐트 이렇게만 키워드를 선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돈블링님은 검색량은 안 보세요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리하게요. 안 본 것 같지만 다 보면서 선별한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상품명 작성 전략이 알짜 세부 키워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보셨다시피 난방 텐트처럼 상품이나 카테고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메인 키워드들은 경쟁이 후덜덜하죠. 그렇다고 이걸 빼고 상품명을 짓는 건 노출량 확보 측면과 더 나아가서 적합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저는 메인 키워드에 세부 키워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선별한 키워드 중에 원터치 난방 텐트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메인 키워드 난방 텐트에 원터치라는 세부 키워드를 추가해서 맨 앞에다가 배치한다는 거예요. 난방 텐트로 검색했을 때 등록 상품 수와 검색량에 비해 원터치 난방 텐트로 검색했을 때의 등록 상품 수와 검색량이 훨씬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식어 더하기 메인 키워드 형태로 가면 불필요한 경쟁은 피하면서 노출 순위 상승 잠재력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품에 따라 메인 키워드 검색량 자체가 10,000건 이하인 것들도 있는데 이런 상품들은 별도 수식어 없이 바로 맨 앞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와서 선별한 키워드들 중에서 중복되는 단어를 제외하고 1차적으로 조합을 해봅니다. 원터치, 난방 텐트, 방안, 침대, 실내 되겠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첫 번째, 맨 앞 단어는 무조건 붙여 써야 되는지, 두 번째, 중복 단어를 다 지워도 검색이 가능한지, 세 번째, 배열 순서에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하나씩 답변을 드려볼게요. 맨 앞 단어 원터치 난방 텐트는 띄워쓰기의 경우의 수가 4가지죠. 원터치 난방 텐트, 원터치 띄우고 난방 텐트, 원터치 띄우고 난방 띄우고 텐트, 원터치 난방 띄우고 텐트, 이렇게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확인 방법은 검색창에 하나씩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검색 결과 띄어쓰기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죠. 난방 텐트와 난방 띄우고 텐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죠? 이 말은 뭐다? 다 같은 단어로 인식할 뿐더러 두 번째 궁금증이었던 다른 키워드들과도 조합돼서 검색이 된다는 말이겠죠. 만약 난방 텐트 검색 결과값이 차이가 났다고 하면 기존의 상품명 뒤에 텐트를 한 번 더 잡아줘야지만 키워드 조합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배열 순서는 메인 키워드 위치만 맨 앞으로 보낸다 정도로만 해주면 되는데요. 물론 뒤에 오는 키워드 순서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지긴 하지만 이건 확률의 영역입니다.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어색하지 않게 배치를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서 순서 배열을 자연스럽게 바꿔보면 원터치 난방 텐트는 맨 앞쪽에 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터치 난방 텐트, 실내, 방안, 아기 침대 정도가 되겠네요. 침대로 끝나는 게 좀 어색하다면 맨 뒤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텐트를 한 번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이버는 중복되는 걸 싫어합니다만 2번에서 3번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 네, 마지막 검증 단계인데요. 검증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냐? 내 상품이 몇 등에 등록되어 있는지 팔로우 하는 건 기본이고요. 상품명을 잘 지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이버에서 난방 텐트를 검색해서 기존에 등록된 상품들을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것도 잠깐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앞전 2편 소싱 시간에 어떤 걸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아요. 탑 40과 80 셀러들의 매출 갭 차이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얼마 차이가 나나요? 네, 5억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 말은 뭐다? 우리처럼 신규 셀러가 진입해도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신규 업체들이 과연 상위에 노출돼서 매출을 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 바로 나오죠. 등록일이 23년 10월인데 무려 검색량 10만 메가 키워드인데 일반 영역 4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또 있는지 더 찾아볼게요. 10월에 등록한 신규 상품이 또 있습니다. 이게 몇 등이죠? 잠시만요. 네, 일반 영역 34등이네요. 지난번에 봤던 등 쿠션이랑 차이가 확 느껴지죠? 와, 근데 이 4등 셀러는 진짜 대박이네요. 10만 키워드에서 고인물들을 다 뚫어내고 상위 노출된다는 게, 와, 말이 쉽지. 사실 1페이지까지 안착시키는 건
네, 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쇼핑 더보기 누르기 전에 노출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판매자들이 있는 상품을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싱 단계에서 확인하고 역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우리도 상위 노출 기회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명 보이시나요? 이 판매자도 상호명을 맨 앞에 붙인 것을 제외하고는 아까 제가 작성했던 것과 비슷하게 작성이 되어 있죠? 네, 사이즈 옵션도 있네요. 이 판매자는 진짜 볼수록 내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말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건 모음 전 상품명 작성 기준을 알아야 보이는데, 자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옵션이 포함된 모음전의 경우 상품명의 첫 번째 옵션명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사이즈가 있는 경우 옵션명을 소, 중대 또는 뭐 스몰, 미디움, 라지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상품명 뒤에 S 혹은 소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작성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옵션명 자체를 검색에 걸리게끔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로 바로 사용을 한 거예요. 아까 내려받은 자료에 보면 난방 텐트, 슈퍼 싱글, 뭐 싱글, 퀸 보이시죠? 와, 어차피 넣어야 될 첫 번째 옵션명을 검색을 고려해서 넣었다는 게, 와, 이 사람은 등급은 파워밖에 안 됐는데 아마 세컨 스토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첫 스토어라면 당신은 거상이 될 사람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저 판매자를 왜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앞서 봤던 두 업체를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4위 업체는 키워드를 9개를 사용했고 34위 업체는 11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두 업체 다 상품명에 첫 번째 옵션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4위 업체는 싱글, 슈퍼 싱글이라는 검색 키워드로 뾰족하게 옵션명을 가져갔고 34위 업체는 2, 3인이라고 좀 뭐랄까요? 둥글게 옵션명이 작성이 되어 있죠. 이때 상품명 검색 점수에서 가져갈 수 있는 총점이 100점이라고 할 때 4위 업체는 11점이 되고 34위 업체는 9점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업체는 점수도 더 높게 가져가면서 검색 확률도 굉장히 높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품명 그리고 상위 노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늘 난해하고 어렵기만 하던 상품명이 이제는 좀 선명해지셨나요? 상품명의 경우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품별로, 카테고리별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률의 영역입니다. 확률을 실력으로 바꾸기 위해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본인만의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상품을 보는 안목과 실력이 쌓이고, 실력이 쌓여야지만 새로운 상품을 등록하더라도 비슷한 또는 똑같은 성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하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